68세 이정수. 어머님은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후 큰 집에서 적적히 지내고 계셨습니다. 텅 빈 집안에 혼자만의 발자국 소리만 울려 퍼졌고 매일 저녁 홀로 식사하는 시간이 가장 쓸쓸했습니다. 그런 어머님에게 아들 태호와 며느리 현미가 함께 살자고 제안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겠구나 하며 순수하게 생각하며 손뼉을 치며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의 진짜 속셈은 전혀 달랐습니다. 엄마, 저희가 이사와서 같이 살면 어머니도 덜 외로우시고 좋잖아요? 태호가 말했지만 사실은 월세 130만 원을 아끼려는 순전한 경제적 계산이었습니다. 현미는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며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 집에 들어가면 월세도 아끼고 애도 봐주시고 집안일도 해주시고 완전 일석삼조네. 동거가 시작되자 모든 가사노동이 어머님께 고스란히 떨어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시작해서 온 가족 식사를 차려내고 7살 손자 준호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데리러 가고 집안 청소와 빨래는 물론이고 심지어 현미의 도시락까지 정성스럽게 싸드렸습니다. 현미는 저는 직장맘이라 정말 바빠서요 하며 모든 집안일을 당연하다는 듯 어머님께 떠넘겼습니다. 자신은 퇴근 후 소파에 누워 드라마만 보면서 오늘도 힘들었다 하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경제적 부담까지 고스란히 어머님이 떠안으셨습니다. 월 연금 120만 원으로 온 가족 식비와 각종 공과금, 손자, 용돈과 간식비까지 대면서도 우리가 가족인데 당연한 일이지 하며 스스로를 위로하셨습니다. 반면 현미는 본인 월급 300만 원을 온전히 적금 부어넣기와 명품 쇼핑에만 아낌없이 썼습니다. 경로당 친구들이 정수가 넌 너무 고생이 많다. 며느리가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하며 걱정스럽게 말해도 가족인데 뭘 그런 소리를 해. 나는 괜찮아 하며 억지로 웃어넘기셨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면 깊은 한숨이 절로 나오고 긍이 점점 더 굽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손자 준호를 매일 볼 수 있고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소소한 기쁨으로 모든 고단함과 서러움을 꾹꾹 참아내며 버텨나가고 계셨습니다. 밤늦게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야 어머님은 잠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무릎 아픈 다리를 주무르며 내일 또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 막막했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고 스스로를 달래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행복인가? 하는 의문이 가끔 스쳐 지나갔지만 곧바로 가족인데 당연한 일이야 하며 자신을 다독이며 조용히 묵묵히 또 다른 날을 준비했습니다. 동거 한 달 후 현미의 본색이 확실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정말 가관이었어요. 어머님, 앞으로 준호 육아는 할머니가 전담하는 걸로 해요. 저는 워킹맘이라 너무 바빠서요. 현미는 아무렇지도 않게 선언했습니다. 새벽 6시 기저귀 갈기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등하원, 아플 때 병원 데려가기, 매일 숙제 봐주기까지 모든 육아가 어머님께 넘어갔어요. 퇴근한 현미는 소파에 누워 폰만 보며 어머님, 준호 씻겨주세요. 오늘 회사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허리가 너무 아픈데 라고 말씀하시면 그래도 준호 유치원은 데려다 주셔야죠. 제가 회사 못 가면 안 되잖아요 라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교육비 요구였습니다. 준호 영어학원 월 60만 원인데 할머니가 내주세요. 요즘 다른 할머니들은 다 손자 교육비 내주시는데 어머님만 안 내주시네요? 어머님이 너무 비싸다고 하자 현미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손자미를 생각 안 하세요? 어머님, 정말 이기적이시네요. 어머님께서 감기에 걸렸을 때도 가관이었습니다. 마스크 쓰고 준호 봐주세요. 제가 회사 못 가면 큰일 나요. 어머님이 병원이라도 가시려 하면
준호 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하며 아예 막아버렸어요. 육아 방침에 대해서도 완전히 무시당하셨어요. 어머님이 TV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과자보다는 과일을 밖에서 뛰어놀게 하면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면 현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요즘 육아법을 전혀 모르시네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그런데 정말 한심한 건 아들 태호였어요. 어머님이 힘드시다고 하면 엄마도 좋은 뜻이니까 이해해 주세요라고 하고 현미가 불만을 표하면 현미도 직장인이라 힘드니까 좀 봐주세요라며 양쪽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은 아예 회피하면서 말이에요. 어머님은 매일매일 더 깊어지는 상처와 서러움을 혼자 삼키며 그저 묵묵히 참아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매일 밤 무릎 아픈 다리를 주무르며 어머님은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정말 가족이 맞나? 경로당 친구들이 걱정하는 목소리가 어머님 귓가에 계속 맴돌았어요. 정수가, 너 정말 너무 당하고만 계속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동거 3년 차, 현미의 행동은 완전히 선을 넘었어요. 정말 말이 안 나오는 수준이었죠. 어머님, 구두 닦아주세요. 발 마사지 해주세요. 과일 깎아주세요. 현미는 어머님을 완전히 하인 취급했어요. 명령조로 시키기 일쑤였죠. 더 가관인 건 친구들 앞에서였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집에서 할 일도 없으시니까 오히려 좋아하세요. 대놓고 모욕했어요. 어머님이 바로 옆에서 듣고 계시는데도 말이에요. 어머님, 친구들 왔으니까 차 좀 끓여주세요. 안주도 준비해 주시고요.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부려먹는 거예요. 진짜 뻔뻔하죠. 어머님의 사생활까지 완전히 통제했어요. 경로당 가시려고 하면 준호 봐줄 사람이 없어요 라며 막았어요. 친구들과 약속 잡으시면 가족이 우선이죠 하며 취소시켰고요. 어머님 방에도 허락 없이 막 들어왔어요. 여기 정리 안 되어 있네요. 이것도 치우세요. 사생활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경제적 압박은 더 노골적이 되었어요. 어머님 연금날만 되면 이번 달 생활비 얼마나 드릴 거예요? 재촉했어요. 공과금 올랐으니까 더 내주세요. 아예 당당하게 요구했죠. 어머님이 내 돈도 넉넉하지 않다고 하시면 현미는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월세 130만 원 아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죠. 가장 교묘한 건 이중적 태도였어요. 태호가 있을 때는 어머님, 편하게 쉬세요 하며 친절한 척했어요. 태호가 없으면 바로 돌변했죠. 왜 이렇게 느려요? 빨리 해주세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극한 순간도 있었어요. 어머님이 친정제사에 가시려고 하니까 현미가 막았어요. 죽은 사람이 산 사람보다 중요해요? 가족 먼저 생각하세요. 어머님은 그날 밤 혼자 우시며 중얼거리셨어요. 이게 정말 가족인가? 내가 뭘 잘못했을까? 매일 밤이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어머님의 마음속에서는 그 차가운 무언가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현미는 심지어 어머님의 옷차림까지 지적했어요. 어머님, 그 옷 너무 촌스러워요. 좀 더 신경 쓰세요. 머리도 정리하고 다니시지. 창피해요. 식사 시간에도 계속 트집을 잡았어요. 음식이 너무 짜네요. 이건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머님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에 대해서도 감사는커녕 불평만 했죠. 가장 잔인한 건 손자 앞에서의 행동이었어요. 준호야, 할머니가 늙어서 잘 못 들으시니까 큰 소리로 말해야 해. 어머님을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어머님은 경로당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못하셨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야. 며느리가 그럴 리 없다고 할 테니까. 혼자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반전이었죠. 30년 전 남편과 함께 산 강남 부동산이 현재 30억 원 가치가 됐던 거예요.
하지만 일부러 숨기고 검소하게 사셨어요. 자식들이 돈 때문에 게으러질까 봐서. 며느리가 돈 때문에 나한테 잘하는 건지 진심인지 알고 싶어서. 현미의 진심을 확인하려고 어머님은 마지막 테스트를 했어요.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셨죠. 병원비 때문에 적금을 해지해야겠다. 앞으로 용돈 못 줄 것 같다. 현미의 반응은 딱 예상대로였어요. 남편한테 속삭이는 소리를 어머님이 다 들었어요. 어머님이 돈이 떨어지셨대. 이제 우리가 다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니야? 차라리 따로 사시는 게 나을 수도. 어머님이 직접 물어봤어요. 만약에 내가 정말 돈이 없어서 여희한테 부담만 된다면 어떻게 할래? 현미는 입으로는 당연히 모셔야죠 라고 했지만 표정이 완전 달랐어요. 거짓말이 다 티가 났죠. 그러던 중 어머님이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현미의 첫 반응이 뭔지 아세요? 치료비가 얼마나 들까요? 돈 걱정이 먼저였어요. 마지막 3개월 간병하면서도 계속 그랬어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 우리 살림 힘들어진다. 돈 얘기만 했어요. 어머님이 아파서 신음하고 계실 때도 말이에요. 어머님은 모든 걸 다 보셨어요. 3년 동안의 모든 일들을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변호사를 부르셨어요. 유언장을 수정하셨죠. 3년 동안 정말 많은 걸 배웠구나. 누가 진심이고 누가 거짓인지를. 어머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강남 부동산 30억 원은 3년 동안 나를 진정으로 돌봐준 사람에게 남긴다. 돈이 아닌 마음으로 대해준 사람에게. 현미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말이에요. 어머님의 마지막 복수가 시작되려고 했어요.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현미야, 3년 동안 고생 많았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큰 선물을 준비했는지 곧 알게 될 거야. 현미는 그때도 몰랐어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현미는 장례식 내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장례비가 얼마나 들까? 이제 연금도 없어지고 심지어 어머님 친구들 앞에서도 힘들었지만 끝까지 모셨다며 자랑했어요. 유언장 공개일이 다가왔어요. 현미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죠. 아무래도 집은 우리가 받겠지? 3년 동안 고생한 보답을 받을 때가 됐어.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어머님의 완벽한 복수가 말이에요. 장례식 후 일주일.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 공개하는 날이었죠. 고인이 소유했던 재산은 총 30억입니다. 변호사의 첫마디에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어요. 현미, 눈이 번뜩 뜨였어요. 30억이라고? 하지만 곧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죠.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현미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현미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현미는 나를 돈으로만 판단했다. 내가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태도가 완전히 달랐다.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한 게 아니라 이익만 계산했다. 현미가 소리쳤어요. 뭐라고요? 제가 3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건 말이 안 돼요. 하지만 법적으로 완벽한 유언장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들 태호에게는 5억을 남겼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현미와 이혼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를 바란다. 태호는 멍하니 앉아만 있었어요. 나머지 25억은 손자 준호의 교육비와 어려운 이웃 기부로 지정됐어요. 돈이 아닌 마음으로 대해준 사람들을 위해 쓰기를 바란다. 현미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머님은 이미 모든 걸 다 봐두셨던 거죠. 변호사가 추가로 말했어요. 유언장에는 지난 3년간의 구체적인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모든 대화와 행동이 기록되어 있어요. 현미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한 모든 말과 행동이 어머님께 들켰다는 걸 말이에요. 30억을 놓친 충격과 함께 말이죠. 1년 후 태호는 어머님 유언대로 현미와
이혼했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준호는 할머니가 남겨주신 교육비로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어요. 현미는 혼자가 되어 원래 살던 전세집으로 돌아갔어요. 매일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며 후회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머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진정한 인간성이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이용만 하려는 사람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교훈을 남긴 거죠. 정말 완벽한 복수였어요. 경로당 할머니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말했어요. 정숙이가 정말 지혜로우셨구나. 마지막까지 다 보고 계셨던 거야. 현미 같은 며느리는 당연한 결과를 받은 거지. 현미는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를.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어머님은 천국에서 이 모든 걸 보시며 미소 짓고 계실 거예요.